3세 이종수님은 신문을 읽다 말고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면서 그 길로 병원에 실려갔죠. 평소 혈압도 괜찮았고 약도 꾸준히 드셨는데 원인은 뜻밖에도 과일 부족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뇌혈관이 심하게 좁아져 있었고 혈류가 거의 막힌 상태였어요. 모든 사람이 믿고 있는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병원에서 혈압약 처방받고 염분 조절하면 뇌경색은 예방된다. 하지만 제가 30년 가까이 뇌혈관 노화를 연구하면서 알게 된 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매일 먹는 과일 한 조각이 약보다 더 강력한 예방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뇌경색은 단순히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 아닙니다. 뇌세포가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막는 열쇠가 바로 과일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천연치료제, 그것이 과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병원에서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을까요? 왜 약 처방과 염분 조절 이야기만 반복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일 섭취는 돈이 되지 않습니다. 약물 처방은 수익이 되지만 과일 권장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정보는 상담실 구석에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진실을 여러분께 꼭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영상이 언제 내려갈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보시는 분들께는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동민이라고 합니다.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28년간 뇌혈관 건강과 노화 방지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상담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뇌혈관은 생각보다 훨씬 섬세하며 매일의 식습관 하나하나가 그 상태를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성이 떨어지고 혈류의 흐름이 둔해지면서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불안정해집니다. 이런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이종수님처럼 말이죠. 그분은 운 좋게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모두가 그렇게 운이 좋은 건 아닙니다. 약물 치료는 이미 손상된 혈관을 관리하는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과일 선택은 그 손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막는 예방의 시작입니다. 과일 속에는 항산화 물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관벽의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완화하며 혈류를 원활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이 작은 변화가 세포 수준에서 뇌의 건강을 지키는 거대한 힘으로 작용합니다. 혈관은 매일 수천 번의 압력 변화와 산소 반응을 견디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이 섬세한 세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과일 속 항산화 성분이죠. 어떤 과일을 얼마나 그리고 언제 먹느냐에 따라 뇌경색의 위험이 실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상식이 아닙니다. 왜 과일이 약보다 강력한 뇌혈관 보호제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매일 식탁 위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10년 후 삶이 이 선택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을 얻게 되실 겁니다. 뇌혈관은 60대, 70대에도 회복과 개선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 현장을 수없이 목격했어요. 단 하나의 과일 습관만 바꿔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걸 직접 봤습니다. 이 내용이 새롭게 느껴지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늘 잊히지 않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72세 박미숙님 이야기는 제게 큰 깨달음을 준 사례였어요. 박미숙님은 평소 혈압도 크게 문제없고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 급하게 응급실에 가셨죠.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정밀 검사를 해보니 뇌혈관이 꽤 좁아져 있었고 혈류 흐름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렸어요. 약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매일 아침 신선한 과일 한 조각을 꾸준히 드셔보시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과일 정도로 뭐가 달라지겠냐는 표정이셨죠. 그런데 3달이 지난 후 박미숙님이 다시 오셨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류 속도가 개선되었고
자주 느끼시던 두통과 어지럼증이 확연히 줄어든 겁니다. 본인도 깜짝 놀라셨어요. 그저 아침에 사과 반 개와 블루베리 몇 알을 꾸준히 드셨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신기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께도 똑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특별한 치료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그냥 과일 하나 제대로 먹는 습관만으로도 뇌혈관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하고 상담하면서 확신하게 된 진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조합법과 섭취 타이밍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경색과 직접 연결되는 과일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5가지 과일은 모두 과학적 근거가 명확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혈관 속 염증을 억제하는 데 정말 탁월합니다. 혈관 염증이 쌓이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서 결국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서울대 식품영양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은 혈류 속도가 15%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혈압만 낮아진 게 아니라 혈관 탄성 자체가 좋아진 거죠. 제가 만난 69세 김영호님은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을 섭취한 후 기억력 저하가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석 달 정도 지나니 확실히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블루베리는 냉동보다 생과를 그대로 씹어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공기와 접촉하면서 효과가 발휘되거든요. 아침 공복에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스무디로 만들면 일부 항산화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그대로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과일을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케르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산화되는 걸 막아줍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유발하는데 케르세틴이 바로 이 과정을 차단하는 거죠.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사과 반 개를 껍질째 먹은 그룹은 LDL 산화 수치가 20%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큰 차이죠. 74세 이순자님은 매일 사과를 먹으면서 혈압이 안정되고 집중력도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특히 오후에 느끼던 어지럼증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과는 껍질째 천천히 씹어먹는 게 포인트입니다. 씹는 동안 타액과 섞이면서 영양소 흡수가 잘 되거든요. 공복에 먹을 때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먼저 마시고 드시면 부담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과를 껍질째 드시나요? 아니면 깎아서 드시나요? 세 번째는 포도입니다. 포도 껍질과 씨앗에는 레스베라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관 노화를 늦추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혈관도 나이가 들면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는데 레스베라톨이 바로 이런 노화 과정을 늦춰주는 거죠. 미국 하버드대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포도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혈전 발생 위험이 3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전은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거든요. 68세 박정남님은 포도를 매일 먹은 후 손발 저림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순환이 개선되면서 말초 혈관까지 혈류가 잘 도달하게 된 거죠. 포도는 씨를 뱉지 말고 씹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씨에도 좋은 성분이 많거든요. 하루에 10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분 섭취를 조절해야 하니까 하루 한 번만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포도는 씨까지 드시는 편인가요? 네 번째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정말 풍부한 과일이에요.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에 무리가 가는데 칼륨이 이걸 조절해 주는 겁니다. 일본 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바나나를 하루 1개 섭취한 고혈압 노년층의 혈압이 평균 5mm 수은주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약간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뇌경색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수치예요. 71세 정용환님은 매일 바나나 1개를 먹으면서 어지럼이 줄고 혈압이 안정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래요. 바나나는 아침 식사 전 미지근한 물 1컵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칼륨 흡수율이 높아지거든요.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은 반 개만 드셔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침에 어떤 과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5번째는 오렌지를 포함한 감귤류입니다. 오렌지에는 비타민C 외에도 헤스페리딘, 나린진 같은 특별한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류를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부산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감귤류를 하루 1개 섭취한 그룹은 뇌 혈류 안정도가 18%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뇌 혈류가 안정되면 어지럼증이나 두통 같은 증상이 줄어들죠. 65세 오연주님은 오렌지를 꾸준히 먹으면서 손끝이 따뜻해지고 두통이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순환이 좋아지니 말초까지 혈액이 잘 도달하게 된 거예요. 오렌지는 껍질을 벗긴 후 바로 드시는 게 좋고 주스로 만들기보다는 생과를 권해드립니다. 주스는 섬유질이 제거되고 당분만 남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거든요. 위산이 많으신 분들은 식후 30분 뒤에 드시면 부담이 없습니다. 겨울철엔 어떤 감귤류 과일을 즐겨 드시나요? 이 5가지 과일만 꾸준히 섭취해도 뇌혈관의 탄성과 혈류 흐름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들 중에서도 이 과일들을 규칙적으로 드신 분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물론 과일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 토대를 만드는 데는 정말 효과적입니다. 이제는 이 과일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언제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과일을 먹는 것과 제대로 먹는 것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다음 장에서는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섭취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을 먹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아침 공복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비타민과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이 30%나 높아지거든요. 위장이 비어있을 때 영양소가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관까지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물 1컵 마시고 과실을 먹는 습관을 들이시면 정말 좋습니다. 다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바로 과일을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 1컵을 천천히 마신 후에 과일을 드시면 부담이 없습니다. 아침에 사과 반 개와 블루베리 1줌 정도면 하루를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으니 적당량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아침 과일 습관이 있으신가요? 2번째로 중요한 건 신선한 생과를 선택하는 겁니다. 냉동과일이나 가공된 주스는 항산화 효소가 상당 부분 파괴돼요. 특히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제거되고 당분만 남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생과를 그대로 씹어 먹으면 섬유질도 함께 섭취되고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스무디도 마찬가지예요. 믹서기로 갈면 항산화 성분이 공기와 과도하게 접촉하면서 일부가 산화됩니다. 가능하면 과일을 그대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냉장 보관된 신선한 과일을 구입하시고 집에서도 냉장 보관하면서 되도록 빨리 드세요.
냉동 과일은 영양가가 떨어지니까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냉동 과일 자주 드시나요? 세 번째는 적정량을 지키는 겁니다. 과일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먹으면 오히려 혈당이 급상승할 수 있어요. 과일에도 당분이 들어있으니까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나눠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사과 반 개, 바나나 한 개, 포도 10알 정도가 적정량이에요. 이 정도면 필요한 항산화 성분은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혈당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 섭취량을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아침과 점심 사이 혹은 오후 간식으로 나눠 드시면 혈당 변동이 적어요. 과다 섭취하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과일 섭취량 얼마나 드시나요? 네 번째로 과일 조합도 신경 써야 합니다. 블루베리와 사과를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포도와 바나나도 좋은 조합이에요. 서로 다른 색깔의 과일을 함께 먹으면 다양한 파이토케미컬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거든요.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 주황색 과일들이 각각 다른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바나나와 오렌지는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아요. 바나나의 당분과 오렌지의 산도가 만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과일을 섞을 때는 비슷한 성질끼리 조합하는 게 좋습니다. 사과와 블루베리처럼 단맛과 신맛이 적당히 섞인 조합이 소화에도 부담이 없어요. 서로 다른 색깔의 과일을 작은 그릇에 담아서 아침이나 간식으로 드시면 보기에도 좋고 영양적으로도 균형이 잡힙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일 조합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다섯 번째로 과일을 먹고 나서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과일을 먹고 10분 이내에 물 한 컵을 마시면 혈액 점도가 낮아집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하면 혈전이 생기기 쉬운데 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면서 흐름이 원활해지는 거죠.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뇌경색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냉수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권장합니다. 찬물은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오히려 혈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은 위장에도 부담이 없고 혈관에도 자극이 없어서 가장 좋습니다. 과일 먹고 물 한 컵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이 세 가지만 습관으로 만들어도 뇌혈관 건강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과일 드신 후 물 바로 마시나요? 이렇게 단순한 방법만 지켜도 뇌혈관의 회복 속도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도 이 5가지 원칙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혈압이 안정되고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줄어들고 집중력이 좋아지는 변화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효과를 느끼고 어떤 분은 석 달 정도 걸리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 최소 석 달은 규칙적으로 실천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혈관세포가 재생되고 혈류가 개선되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시죠.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과일은 약이 아니라 습관이 쌓이면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이미 늦지 않았을까 걱정하시는데 뇌혈관은 생각보다 정직한 기관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면 3개월 후에는 혈류가 개선되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안정되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28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 건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지금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혈관은 살아있는 조직이라서 좋은 영양소를 공급하면 반응합니다. 느리더라도 분명히 회복하고 개선됩니다. 잘못된 상식은 과일은 그냥 비타민 보충용이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착각이에요. 과일은 단순한 보충제가 아니라 뇌혈관을 매일 닦아내는 청소 도구입니다. 혈관 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염증을 억제하고 탄성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도구죠. 올바른 관리법은 과일로 뇌혈관을 매일 닦아내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가끔 먹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 드시는 거예요.
아침 공복에 사과 반 개와 블루베리 한 줌, 이걸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혈관이 달라지고 뇌가 달라지고 결국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위험은 명확합니다. 뇌혈관이 좁아지고 혈류가 막히면 뇌경색이 옵니다. 한번 발생하면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후유증이 평생 갈 수 있어요. 회복이 가능하다 해도 예전 같은 삶으로 돌아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수없이 목격한 현장입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 효과는 놀랍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두통과 어지럼증이 줄어듭니다. 집중력이 좋아지고 기억력도 개선됩니다. 손발 저림이나 시야 흐림 같은 증상도 줄어들어요. 무엇보다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내 몸을 내가 관리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정신 건강도 좋아지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꾸준히 과일을 드신 분들은 약 복용량이 줄어든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론 의사와 상의 없이 약을 끊으시면 안 되지만 과일 습관이 약물 치료를 보완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혈관이 건강해지면 약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개선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물 한 컵 마시고 사과 반 개와 블루베리 한 줌을 드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두 가지 과일만 먼저 시작해 보세요. 한 달만 해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2달째부터는 포도나 바나나를 추가하시고 석 달째부터는 오렌지를 넣어보세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과일이 일상이 됩니다. 그게 바로 뇌경색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필요 없어요. 그냥 과일 몇 조각과 물 한 컵이면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10년 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혈관을 젊게 만드는 아침 루틴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일 섭취뿐만 아니라 기상시간, 스트레칭, 수분 섭취 같은 전체적인 루틴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오늘 영상과 함께 보시면 완벽한 뇌혈관 관리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일 습관으로 건강을 지키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